안녕하세요. 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 헐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근데 난 이거를 헐크 토크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안 했더라고. 그때는 뭐 맛있는 리뷰, 맛있는 리뷰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누구로 뭐 음식점 가서 마음대로 막 먹으면서 찍을 수가 있어야지. 그뭐 그거 좋은 것도 아니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입니다. 오늘 유퀴즈 온 더 블럭. 그때 유퀴즈 온 더 블럭을 제가 맛있는 리뷰를 하면서 분식에 비교해서 얘기했었어요. 분식에. 예, 길거리 음식인데 맛있다. 이게 원래 유퀴즈 온 더 블럭이 원래 길거리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길거리 토크쇼로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저게 가능할까? 그리고 유재석이 한다고 하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유재석한테도 굉장한 도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이미 강호동 씨가 그 한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에서 길거리로 나갔죠. 예, 먼저 길거리 나가서 이경규 씨랑 같이 뭔가 좋은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 방영을 못하게 됐죠. 근데 유퀴즈 온 더 블록은 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비대면 상황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꿔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길거리 토크쇼에서 일반인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 싶었는데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한 사람한테 진짜 하나의 진짜 감명 깊은 하나의 이야기는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죠.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걸 진짜 발견해내더라고요. 딱 찾아서. 얘기를 한 시간만 나누면 촉촉 한 시간 아닐 수도 있죠. 더 오래 했을 수도 있는데 여튼 하면 쭉쭉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큰 어필을 했어요. 그때는 시청률은 높지 않았어. 왜?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도가 높진 않았죠. 하지만 저처럼 주목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토크쇼가 바로 21세기형 토크쇼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예인 토크쇼는 이제 한물 갔다. 그거보다는 일반인을 찾는 토크쇼의 형식. 그것도 직접 길거리로 찾아 나서는 이 토크쇼가 향후에 괜찮겠다. 오히려 더 굉장히 상징적인 토크쇼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결국은 이게 비대면으로 들어왔어요. 코로나 상황에. 그러면서 상황을 바꿔서 지금 약간 카테고리화된 인물들을 섭외를 해서 그날의 주제에 따라서 그렇게 그 한정된 공간에서 하는 토크쇼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 새로운 그림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그냥 결국 일반인들 데려다가 할 거면 그 정도로 이게 뭔가 현장감이 있을까? 현장감은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직업인을 먼저 데려오고, 직업인이라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 뭐 형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많이 봤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근데 그런 실제 인물들을 데려다가 하니까 주목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인물들 중에는 최근에 유명인들도 있어요. 책을 내신 분도 있고, 그 직업 때문에 책을 내신 분들도 있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방송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래서 이 토크쇼가 특이한 게 인물 구성이 굉장히 독특해졌어요. 연예인이 나옵니다. 연예인들도 나와. 연예인들도 나오고, 근데 일반인도 나와요. 아주 일반인, 아주 평이하게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서 있는, 요즘 이걸 연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연반인이 아니라 유명인, 직업적으로 유명하거나 뭔가 분명히 우리한테 해줄 만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섭외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크쇼가 보통은 하나의 어떤 게스트를 설정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을 할 거야. 그래서 연예인 토크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일반인 토크쇼. 전문가를 섭외하면 전문가 토크쇼. 뭐 전문가 토크쇼는 대부분 시사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게 되겠지만 그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풀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누구나 다 들어오고 싶어 해. 이렇게 된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 연예인들이 여기 나오면요 되게 특이한 게 물어봐요. 자발적으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섭외돼서 나오셨나요? 거의 대부분이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대부분 합니다.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토크쇼. 이게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여기서 연예인들이 왜 나오고 싶어 할까요? 연예인 토크쇼는요,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지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뭘 해줘야 될 게 있어. 라디오스타를 보면요, 여러분들, 그 여기 출연한 그 연예인들은 자기 장기를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오늘 할 얘기를 가지고 뭔가 빵빵 터트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일반인의 관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예인이 와도 나는 연예인의 모습으로서의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일반인들과 똑같은 눈높이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 관점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이야기는 굉장히 그냥 진솔하고 평범합니다. 평범한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 프로그램의 독특한 지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지만 일반인들과 같이 공존한다. 한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연예인 나왔다, 또 유명인들 나왔다, 일반인들 나왔다, 이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계가 없어져요. 토크쇼의 위계, 게스트들은 항상 위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위계가 없어져. 흔히 우리가 하면 연예인이면 뭔가 선망의 대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연예인도 우리 눈높이랑 똑같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안에 공존하고 있죠. 이 부분이 이 토크쇼가 지금 시대에 아주 잘 맞는 토크쇼로 진화하게 됐다라는 지점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게 그냥 된 건 아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든 두 인물이 있는데, 두 인물이라고 내가 압축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 많은 보조 작가들과 같이 도와주는 PD들이 있을 거예요. 이현주 작가와 김민석 PD의 공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 작가의 필력은요, 저는 사실은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거든요. 이우정 작가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라인 안에서 많은 그런 이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자막들도 그렇지만 하여튼 뭐 설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살아나는 어떤 이현주 작가의 어떤 기획력이라든지 섭외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김민석 P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은요, 연출이 좀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이현주 작가랑 같이 하는 것이겠지만 기획적인 부분. 이번 한 회에는 어떤 타이틀로 기획을 내세우면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겠구나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 높이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연예인 나오면 보통 다른 프로그램들은 예를 들어서 그 연예인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처럼 하이라이트로 세우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놓는 눈높이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일반인들의 얘기인데 오히려 또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어. 그러면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거를 편집이나 자막 이런 걸 통해서 연출로 굉장히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공들여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평이하게 스튜디오 안에서 토크쇼가 진행이 돼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면서 이게 풀어진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핵심으로 우리가 유재석과 조세호의 공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재석이 정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지난번에도 백상대상에서 그 대상을 올해 받았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단언을 했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고 유재석으로 하여금 새로운 자기의 롤 역할을 좀 끄집어냈다라고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 유재석 씨의 공도 빼놓을 수 없고, 조세호 씨가 굉장히 웃음을 많이 만들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오히려 유재석 씨보다 훨씬 더 웃기는 지점들을 예능적인 면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둘이 캐릭터 쇼로서의 어떤 합도 굉장히 잘 맞아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이 살아난 거죠. 사실 몇 개 이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좋았던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최근 좀 떠오르는 거는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다라는 주제로 했던 그때 86세 플랭크맨 김영달 씨 얘기 정말 좋았어요. 어르신인데 어떻게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체력이 될 때까지 자기 몸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분은 또 습관적으로 매일 뭔가를 하는 거를 자기의 삶의 모토처럼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처음에 영어 이런 거 잘 모르지만 그냥 책을 계속 매일 몇 시간씩 읽겠다. 이걸로 계속 읽었더니 몇 달 후에는 정말 술술 읽게 되더라. 이런 걸 알려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유퀴즈 아니면
듣기가 어려운 얘기죠. 뭐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왔지만 또 윤여정 씨의 그 동생이었나 윤여순 씨 그분 나왔을 때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최초 여성 임원 LG였나요? 하여튼 뭐 그 그룹에서 최초 여성 임원으로 뽑힌 이야기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특히 저는 몇 주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20년 차 그 114 상담원 얘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분이 너무나 사근사근하게 상냥하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언어폭력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언어폭력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상냥하게 얘기를 응대를 해준다는 걸 보고 정말 제가 감명받았어요. 보면서 제발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여하튼 오늘 유키즈 온 더 블록 헐크 토크로 갖고 왔는데 제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독특한 토크쇼가 됐다. 근데 그 독특한 토크쇼가 지금 시대에 맞는 토크쇼다. 연예인, 일반인, 유명인, 연반인 다 포함해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어떤 위계 없이 아주 수평적으로 놓여지고 다 각자의 삶이 가치 있게 보이는 그런 토크쇼 구성을 했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헐크 지수 발표하겠습니다. 헐크 지수는 제가 이렇게 극찬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8대2입니다. 이미 참 자리를 잘 잡은 형태의 프로그램이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으로 계속 나갔으면 좋겠고 사실은 좀 아쉬운 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이제 길거리에도 나가서 진짜 초반에 했던 그런 그림들을 뭐 그걸로만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넣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헐크 토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시니까 제가 굳이 강조 안 해도 시청률도 요즘 잘 나와요. 네. 그래서 뭐 화제성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으면서 시청률도 잘 나오니까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뭐 대상도 타고 여러분들도 같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헐크 토크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